그렇습니다. 저는 솔직히 이제 저희 아이들이 클 때 뭐 전방에도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은 기억을 하는데 그 학교 어디는지 몰라요.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.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디를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 차가 서서 옆에 보니까 영동고등학교였어. 얼핏 그 이름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봤어요. 야, 혹시 너 영동고등학교 안 다녔나? 그랬더니 맞는데요. 그래서 야, 그 영동고등학교가 강남에 어디 있더라? 그런 얘기 하니까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참 일찍 또 오셨네.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17년 만에 나타나셨구만. 하여간 뭐 저보다 못하진 않을 건 다들 잘하고 있어요, 생각해요. 지금 요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관을 관둔 지 한 8년 반, 9년쯤 돼 가는데 그동안에 교육을 이렇게 조금 많이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대략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. 첫째가 뭐냐면 하여간 기초적인 실력이 필요하고 또 거기다가 창의적인 노력, 거기다가 또 인성이 좋아야 하고 또 거기다 플러스에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. 이제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. 그래서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유태인은 그렇다고 그래요. 유태인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부모가 그걸 묻는데요. 너 학교에서 우리나라 부모 같으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또 어떻게 답했어? 그래서 답을 어떻게 했는지 묻는데 유태인 부모는 그렇게 묻질 않고 네가 학교에 가서 무엇을 질문했냐를 묻는다는 거예요. 즉 질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다 이해해야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. 제가 영국에 1년간 교육받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거기는 강의하시는 분들 다 외국에서 오십니다. 뭐 폴 케네디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한 15분, 20분 휴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나머지 1시간 동안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해요. 그분한테. 그럼 그분이 답변을 합니다. 근데 질문 사실 하기 귀찮잖아요. 누가 하고 싶겠어요. 그냥 한 80명 정도가 수업을 같이 듣는데 질문 안 하려고 그러죠.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정을 해줘요. 누구는 오늘 필히 질문을 한다. 그래서 질문이 정해져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죽겠는 게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하잖아요. 뭘 이해를 해야 질문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. 특히 제가 뭐 한국 사람이 영어 아무리 잘해봤자 한계가 있고. 그래서 하여간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 수업, 그 분이 쓴 책을 한 2권을 갖다가 한 며칠 밤을 새서라도 읽고 가는 겁니다. 그 책을 읽어야 이해를 하니까. 조금 그래도 이 양반이 강의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 미치고 환장하겠어요. 근데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. 그게 참 힘들어요.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유태인은 자식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렇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거죠. 우리는 뭐냐면 애들이 학교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답하면 그 정도면 그거는 사실 한 50%만 해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우리가 세 가지 언어를 배워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. 첫째가 뭐냐, 한국어를 똑바로 해요. 우리말. 한국어를 똑바로 한다는 게 뭐 맞춤에 맞춰 이것도 중요하죠. 뭐냐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. 쉽지 않아요. 둘째가 어떤 외국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. 왜? 이제 세계를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. 외국어를 하려면 뭐 제일 좋으면 영어가 제일 좋겠죠. 아니면 그거 외의 언어. 또 좋습니다. 어떤 우리 언어 말고 다른 언어 하나 더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쪽 세계를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거기다 이제 오늘날 젊은이들은 필요한 거는 코딩 언어입니다.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오늘날 세계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이제 뭐 그러잖아요. 우리 군대에서도 AI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. 지금 뭐냐고 이제는 코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를 필히 배워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젊은이들이 배울 게 정말 많아요. 근데 또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.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 창의성이에요. 창의성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쭉 돌아가면서 인생에 있는 거에서 보고서 왜?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?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.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걸 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발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창업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. 젊은 사람 창업은 뭐냐면 지금까지 와있던 어떤 걸 보고 거기에서 어떤
새로운 길을 찾는 겁니다. 새로운 길이 보여야 해요. 그래서 여러분,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가지 않은 길인가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. 그 시는 뭐냐면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남들이 가는 길도 갈 수 있지만 남들이 안 간 길을 보니까 뭐 이게 인생이 바뀌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이 좋아 보여요. 쉬워 보여요. 근데 그 길은 가면은 경쟁이 많습니다. 많은 사람이 갔으니까.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남들도 안 가는 길을 가니까 거꾸로 그게 갈 때는 힘든데 가서는 나중에 효과가 있어요. 제가 생도 때 저는 사관학교 독일로 보내서 독일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. 독일에서 이제 처음에 가서 한 6개월간 어학교육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관학교를 가는 걸 선정하게 돼요. 독일은 사관학교가 소위 지자체가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북쪽에 하나 있고 중부에 하나 있고 남쪽에 하나가 있어요. 근데 지혜 같이 이제 교육받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남쪽으로 갑니다. 왜? 대부분 후진국에서 아주 좀 따뜻한 데서 온 사람이 많으니까 남쪽이 따뜻해요. 다들 그리 가길래 또 제 앞에 먼저 가신 분들도 다 남쪽이나 중부로 갔어요. 그래서 저는 남 안 가는 데 한번 가보자. 그래서 북부로 갔습니다. 북부로 함부르크 갔더니 그 학교에는 제가 처음으로 온 외국인 학생이에요.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당황해가지고 한 번도 외국인 안 오다가 웬 외국인이 왔어요. 그것도 또 코리아 그러면 그 당시 독일에서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입니다. 근데 웬 한국 놈이 하나 온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 와서 고생했어요. 또 게다가 학교에서 너를 어떻게 평가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그 말도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제가 또 건방지게 다른 독일 학생하고 똑같이 취급해주면 되겠다. 이렇게 또 건방을 떨다가 직사에 고생했습니다. 거기는 사지선다가 없어요. 전부 기술형입니다. 답을. 그러면 제가 독일을 아무리 잘 봐서 기술을 했는데 그 뭐 문법적으로 틀린 것도 있고 틀리면 짝짝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논문이라고 죽도록 밤새워 쓰면은 맨날 B 아니면 C 아니면 심지어 D까지 나오는 거예요.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. 내 딸은 죽어라고 썼는데. 유일하게 제가 A 받은 거는 수학이에요. 수학은 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 수학은 A 플러스를 받았는데 다른 거는 맨날 해봤자 B 받기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. 근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3년 뒤에 마지막 6개월간의 과정은 병가별 교육과 저는 포병이었는데 포병학교를 가니까 저와 같이 교육받았던 사람 중에 이란 애가 있었어요. 이란 이 친구는 이제 가족하고 이래 해가지고 남쪽에 있다가 왔는데 이 자식은 3년 동안에 독일어가 하나도 안 늘었더라고요. 그런데 거기 가서 저는 이제 3년 동안 완전히 독일놈 속에 살고 독일놈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속에서 살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니까 이제 거기서 딱 대칭이 되는 거죠. 그놈하고 저하고. 그래서 아주 학교에서 제가 엄청 각광을 받았고 졸업할 때 제가 1등상을 받았어요. 그 바람에 그 덕택에. 그래서 사실은 뭐 아무리 독일 사람하고 독일을 잘할 리는 없지만 하여간 외국인 치고 엄청 독일놈 이상으로 설쳐대니까 할 수 없이 1등을 줬는지 모르죠. 뭐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꼭 어떤 면에서 남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자기가 판단해 봐서 용기를 내서 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인성입니다. 결국은 우리가 사는 거는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결국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. 아무리 기계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어쩌고 그래도 결국 그걸 운영하는 건 사람입니다. 또 여러분들 아마 우리 여기 군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군인들 보면 결국 부대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죠. 사람을 다스리는 거. 그래서 이 사람을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러려면 결국 사람의 인품을 상대방이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를 잘 들어야 하고 또 내가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환경에 있는가 어떤 여건에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왜 이런 주장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거에 대응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심심하시면 책방에 가면은 책이 Outward Mindset이라는 책이 있어요. Outward, 그러니까 O-U-T-W-A-R-D, Outward Mindset. 즉,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Inward Mindset은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을 위주로, 상대방을 위주로, 상대방의 여건, 환경을 고려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죠. 그래서 그게 Outward, 그런 마인드셋, 마음 자세를 가져라 하는 게 Outward Mindset이라고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번역판으로 여러 가지 번역판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교수가, 박무슨 교수가 쓴 책인데, 이런 책이 있어요. 설득 언어.
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어떤 언어를 써야 하는가? 물론 한국어죠. 근데 이제 거기 예를 든 게 이런 게 있어요. 그걸 또 어딘가 유튜브에 나왔는데 그 유튜브에 이렇게 나왔어요. 어느 며느리가 새로 시집 와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고서 시아버님 시어머님 그러는 거예요. 그 시어머니가 들으니까 영 듣기 싫거든요. 아가야 시자 빼고 할 수 없겠니?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국어사전 들고 와서 어머니, 아버니, 어머님은요, 제 친정 아버지, 어머니를 부를 땐 아버니, 어머니하고, 신랑의 부모님을 부를 땐 시아버지, 시어머니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시어머니 따진 거예요. 시어머니가 한 달 뒤에 너 나가 살아라. 그래서 쫓겨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쓰는 언어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. 즉, 상대방. 근데 저는 그런 실수를, 이런 건 이제 최근에 읽은 책이지만, 저도 옛날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.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나중에 운 좋게 장관까지 했지만 여러 번 도중 하차할 뻔했습니다. 근데 그 도중 하차가 다른 데서 도중 하차한 게 아니라 제가 싸가지 없는 말을 해가지고 도중 하차할 뻔한 거예요. 지금 윗분한테 겁없이 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장관님, 저는 지금 장관님 말씀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옳지 않느냐고 따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.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용기 있다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그게 제가 군대 생활을 거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뻔했죠.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진급자 명단에 육군에서 올라왔는데 장관님이 이 자식은 빼 이래가지고 날아갈 뻔했어요. 근데 다행히 안 날아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근데 그런 일을 한 몇 번 겪었어요.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떤 인성면에서 제가 아웃 오브 마인드셋이나 또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언어 이런 거를 잘 고민했어야 해요. 근데 그래서 가령 그런 꼭 얘기할 게 있으면은 그분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거를 수십 명, 수백 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잘난 척한 게 결정적인 인생을 망치는 게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체력, 이거 뭐 중요한 겁니다. 체력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많은 걸 해낼 수 있어요. 체력은 본인이 노력하기 나름입니다. 저는 사관학교 왔을 때 체력이 나빴어요. 그래서 저는 기초군사훈련 때 국어 나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지금부터 꽤 오랜 세월이니까 한 50년 전 얘기니까 그때 제가 나고 하면은 저만 조 터지는 게 아니라 제 동기생 전체가 조 맞는 겁니다. 그때는 막 그랬어요. 그래서 제가 장가에 가니까 저희 집에 이제 동기생들이 와서 저녁을 먹으러 왔다가 저희 집사람 분을 자꾸 뭐라 하냐면 우리 얘 때문에 고생 무지하게 했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그놈들 입 막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결국 마누라한테 뽀록이 났죠. 그래서 그런 것처럼 체력은 근데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해서 체력을 제가 쭉 노력을 해서 사실 지금은 참 체력이 아주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저는 뭐 10km 이런 거는 제가 막 거의 안 나간 데 없이 다 뛰고 그랬어요. 이제 그런 하기 나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네 가지 지금 뭐냐면 기초적인 실력, 그 다음에 창의성, 인성,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체력 이런 거를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도 안 해본 거를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나름대로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은 그런 거하고 조금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. 여러분들은 한번 잘 지켜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아이들이 정말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고맙습니다.